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자 내용이에요. Search Query, 검색어, 검색질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구글의 그 반독점법 관련된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좀 보시죠. 그 Search Query, American Trustbusters, 미국의 그 트러스트버스터들이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반독점 위반 단속 기관이 Take on 구글과 Take on 한판 승부를 벌인답니다. 그래서 the case, 이 소송이요, against the technology giant, 이런 기술 거대 기업에 대항하는 이런 소송이요. 들여다보니까 narrow하기도 하고 grand하기도 하답니다. 서로 상반된 내용인데 이 소송이 narrow, 부분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소송이 어떻게 했길래 이게 부분적이면서도 포괄적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그죠 20일에 Department of Justice, 이거 사법부 Department of Justice, 그 DOJ 그 사법부가요 마침내 Federal Antitrust Lawsuit, 드디어 그 반독점법 위배 소송을 실행했답니다. 누구에 대항해서? against 구글에 대항해서 반독점법 위배 소송을 이제 has launched 이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it is the first time, 처음이래요. 처음. 뭐가 처음이냐면 American Trustbusters들이 have gone after big tech, 그 빅테크, 그 거대 기술 기업을 go after, 추격하다 또는 겨냥한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럼 그 전에 없었냐? 그게 아니라 since their protracted battle against Microsoft 20 years ago,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protracted battle를 벌였어요. 아주 그냥 지루한 그런 어떤 그 반독점법에 관련된 그런 전쟁을 벌인 이래로, 그 이후로 20년 전에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빅테크와 관련된 그 독점법 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 states signed on the suit, 그 11개의 주가 이 소송에 이렇게 소송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소송을 했고요. 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DOJ 그 사법부가 accuse A를 B로 고소하다. 이런 테크놀로지 자이언트, 기술 거대 기업을 이걸로 고소했어요. 온라인 서치 모노폴리, 온라인 검색 독점권을 abusing, 남용했다라는 걸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은 이제 서명을 했고, others, 다른 주들은 like bring their own cases against the firm, 그 bring their own cases,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윌리엄 바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어토니 제너럴이래요. 어토니 제너럴. 이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요즘 아무튼 그 두 분이 이게 따로 계시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이게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쨌거나 그 어토니 제너럴, 이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일은 되게 모뉴멘탈한 일이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상당히 기념비적인 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볼까요? 구글은 이제 구글이고도 구글의 모회사, parent company, 모회사라고 하죠. 알파벳. 이런 알파벳만 not the only ones to come under pressure. come under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이 구글만 그러는 거 아니다. 누가 더 그러느냐? 아마존, 페이스북 앤 애플. 이런 아마존과 페이스북과 애플이 사실은 have been variously lambasted 되고 있다. lambasted, 맹렬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 맹공격을 받고 있다. 뭐 때문에? for enabling election manipulation. 선거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enabling,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선거 조작의 가능성. 그 다음에 violating privacy, 사생활 침해.
그리고 abusing their digital monopolies, 디지털 독점의 남용, 이런 것들로 사실은 맹공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enabling election manipulation, 그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뭐 구글의 알고리즘을 뭐 조작을 하면, 알고리즘을 조금 바꾸면,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 20%의 그 무슨 대통령 지지율이 바뀐다라는 그런 어느 분이 논문을 내서 그 하여튼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enabling election manipulation, 그 선거 조작의 가능성, 그다음에 violating privacy, 사생활 침해. 가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지만 저는 뭐 워낙 하도 잘 잊어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어디다 좀 기록이라도 좀 해놓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유 뭘 내가 기록을 하나, 나보다 나를 구글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언제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까지 다 알 것만 같은 이렇게 구글이 저를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violating privacy, 이런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모노폴리, 디지털 모노폴리에 대한 남용,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아마존과 페이스북과 애플이 많이 맹공격을 받고 있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has trodden, 짓밟혔어요 벌써. since its antitrust running, 그 안티트러스트, 그 반독점법의 그 running, 실행?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벌써 반독점법의 그 running, 그러면 논쟁 뭐 이런 뜻이거든. 싸움, 논쟁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논쟁이 벌써 있었으니까 그때 벌써 has trodden, 좀 밟힌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뭐 커다랗게 밟힌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in that grand scheme,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구글 케이스, 구글의 경우가 되게 seem piffling처럼 보여. piffling,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구글의 경우 왜 그러냐면은 아주 그냥 한 부분만,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부분만, 요런 부분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나 그 부분만 집중 조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Google of illegal monopoly, 어떤 그 불법적인 독점이 어떤 부분에 불법적인 독점만을 거론을 했냐면요. General search service, 일반적인 검색 서비스, General advertising, 일반적인 그 광고, 그리고 General search text advertising, 일반적인 검색 텍스트 광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illegal monopoly, 불법 독점에 관해서 이 그 대법원이 고소했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했느냐, 어떤 내용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서치 엔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검색 엔진 빙, 이런 그런 라이벌들을 retard, 어떤 뭐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주 스마트폰 회사와 그 exclusionary contract, 아주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은요, 구글 페이스 애플한테요, $8 billion a year, 1년에 8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대요. 왜? In advertising revenue, 어떤 광고 수입 명목으로요, 80억 달러를 구글이 애플한테 준대요. 왜냐하면 to ensure its search engine is the default on Apple device. 애플 그 기기에 그 구글의 search 엔진이 the default, 완전히 기본적으로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플에 8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사실은 has similar deal with manufacturers using its Android operating system. 안드로이드 그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제조사와도 similar deal, 비슷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Google denies wrongdoing.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wrongdoing이 아니다 라고 이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the sum involved, 관련된 어떤 큰 덩어리로 보면은 되게 커요. 덩어리는 되게 큰데 charges are narrow, 기소 내용은 상당히 지엽적인 거예요. 그게
그 기소 내용은 범위가 작다라고 이제 번스타인 그 연구기관에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소 내용이 they cover only text search, 그 text search 어떤 텍스트 검색만 그 cover 그 해당되는 거예요. 기소 내용이 텍스트 서치에만 해당이 되고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 or video, 이미지나 동영상은 해당이 안 되고 only text search에만 기소 내용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소송이요 does not tackle, 이걸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에요. 이 주장과 이 주장 1번 주장, 2번 주장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번 주장이 뭐냐면, 알리게이션이 뭐냐면, Google abuses market power in digital advertising. 구글이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디지털 광고에서 market power, 시장 지배력을 abuse, 남용하고 있다라는 주장 하나. 그 다음에, 뭐, alligation이나 claim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It handicapped potential libraries in specialized search in such as travel. 예를 들면, 그 여행과 같은 스페셜라이즈드 서치 뭘까요? 그 특화된 검색에서 잠재적인 라이벌을 핸디캡하겠다는 잠재적인 경쟁사들을 불리하게 한다는 그런 클레임, 이런 주장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문제 삼나?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the Department of Justice, 이런 사법부의 narrow focus는 maybe shrewd, 무슨 뜻일까요? 사법부의 narrow focus가 maybe shrewd, shrewd라는 말은 되게 예민한, 날카로운, 뭐 통찰력 있는, 아니면 영리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법부가 이렇게 narrow focus, 부분적인 것에, 큰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shrewd, 영리한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it is harder, 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To prove, 증명해내는 거 어려워요. 뭘 증명해내냐면 Google has cornered digital advertising more broadly. 구글이 디지털 advertising, 그 디지털 광고를 독점하고 있다. more broadly,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이 독점하고 있다. has cornered,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prove,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구글은 has less than a third of that market. 사실은 구글은 그 시장에,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그 시장에 a third,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구글은 그 시장 지배력이 3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그리고 페이스북 on its heel with a quarter, 4분의 1. 그 페이스북이 4분의 1을 막 바짝 다가서고 있는 거죠. on its heel, 막 발뒤꿈치, 그죠? 바짝 다가서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렇게 있으면, 파이가 있으면 3분의 1은 구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가 4분의 1은 페이스북. 이러니까. 그런데 게다가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In product specific search, Google has been eclipsed by Amazon.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product specific search 뭐죠? 그 제품 이렇게 제품 검색면에서, 그죠? 제품 검색면에서는 특정한 제품별 검색하는 거에서는 이게 아마존의 eclipsed, 가려졌어요. 아마존의 그늘에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검색면은 또 아마존이 또 앞서 나가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뭘 독점했느냐, 시장 뭐 다 나눠갔는데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antitrust expert supportive of Google. 자, 구글의 supportive한 우호적인 antitrust expert, 반독점 그 전문가가 acknowledge, 인정합니다. 뭘 인정합니까? This complaint, 이러한 불평, 불만, 이러한 주장. 그러니까 우리 3분의 1이고 저기 4분의 1이고 뭐 아마존 앞서고 뭐 이런 주장이 well crafted, 아주 잘 교묘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it's going to have legs. have legs 그러면 다리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디어나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아이디어나 계획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이 well crafted 이렇게 저렇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잘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주장이 통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브로들리하게 사법부에서 크게 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냥 그렇게 되면은 if so 되게 이제 갈 길 멀죠. 갈 길 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끝이 나느냐? could an unremarkable settlement, unremarkable settlement로 끝이 납니다. 그 아주 해결책 없이 소송이 마무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unremarkable하게 settlement로 끝나버린다는 건 그냥 해결책이 확실한 해결책 없이 그냥 소송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어떠한 상태로? with 구글이 making token change its behavior 어떤 개선의 여지의 그 어떤 조짐을 막 보이는 거죠. 어떤 그 구글이 개선 의지의 신호를 막 보내요. 그리고 paying a fine 벌금을 내요. 얼만큼? That looks hefty 그러면 상당히 육중한 무거운 막 이런 거거든요. 되게 많아 보이는 엄청난 액수처럼 보이는 fine 벌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뭐 전까지는 이게 커 보이냐 하면은 until 뭐 전까지는 이걸 몰랐을 때는 되게 커 보여. You consider its annual net profit of $34 billion. 그 연간 순이익이 net profit 연간 순이익이 340억 달러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벌금이 되게 많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이제 그럼 나중에 연간 순이익이 340억 달러면 그거에 비해서 그 벌금은 그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그 벌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가 되면 by then 또 세월이 지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Technologies may have evolved. 기술이 막 진보를 하는 거죠.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서 make this suit appear less relevant. 이 소송이 make appear less relevant. 적절하지 않다. 기술이 발전해서 뭐야 이 기술하고 이 소송은 맞지 않잖아 라고 이 수트가 less relevant. 적절해 보이지 않도록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왜? As happened with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처럼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진짜 뭐 후발주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법부가 아주 크지만 그랜드하지만 아주 내로우하게 접근을 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Department of Justice move does carry a whip of grandness.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까? 사법부가 이제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whip 조짐을 보였습니다. whip 이게 그런 노래와 관련 그러니까 뭐 꽃향기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런 그런 노래에서처럼 그 휘비 그런 휙 확 풍기는 향기 한번 훅 부는 거 아니면 너의 훅 내뿜는 담배 연기 뭐 이런 게 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법부의 움직임은 아주 크게 움직이는 그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법부가 크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어떤 효과가 있다면 it could rejuvenate America's antitrust apparatus. 어떤 antitrust apparatus. 이게 apparatus가 기구 어떤 무슨 기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장치? 뭐 그래서 미국의 그 반독점법 기구, 미국의 반독점 기구가 rejuvenate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그 반독점 기구는 어땠느냐? 이랬대요. Decrepit after 2 decades of relaxed enforcement that has let many industries grow concentrated.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decrepit 이거는 아주 노후한, 노쇠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after 2 decades 20년 동안 이랬대요. of relaxed enforcement 법이 너무나 느슨하게 집행이 된 거죠. relaxed enforcement 법이 아주 느슨하게 집행이 돼서 many countries, many industries 많은 사업 분야가 grow concentrated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산업이 독점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을 아주 relaxed enforcement 느슨하게 그렇게 집행하면서 20년간 그러면서 이 법이 decrepit 쇠퇴해 버렸어요. 그랬던 antitrust apparatus 이 그 반독점 기구가 이제 rejuvenate 될 것이다.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법부가 큰 움직임을 딱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monopolist, 이런 독점가들이 bad behavior, 나쁜 행동을 curb하도록 그런 어떤 계기를 제공하는 거죠. 그 나쁜 행동을 curb, 누를 수 있도록 그런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하고 unleash long suppressed creative destruction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란 말이 참 자주 나와요. 창조적 파괴. 그 이코노미스트의 그 어떤 칼럼 제목이 슈페터라는 칼럼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슈페터가 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이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야 되나? 이 이론을 주장하신 어떤 그 분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조적인 파괴, 그것도 long suppressed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창조적인 파괴의 계기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나쁜 행동을 억누를 수 있는 모노폴리스트들이 독점가들이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터 바 아까 누구였죠? 그 법무부 장관인 바가 말했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줬다고 합니다. If we let Google continue its anti-competitive ways, Americans may never get to benefit from the next Google. 만약 구글이 반경쟁적인 anti-competitive ways, 반경쟁적인 방식을 계속하면, 그죠? 어떻게 본인만 살아. 좀 살도록 해줘야지. 일어나도록, 그죠? 이렇게 반경쟁적인 방식을 계속하면 Americans, 미국은요, never get benefit. The next Google, 구글 이후 차세대 구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차세대 구글 말고 또 다른 것들이 구글만큼 더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차세대 구글로부터는 아무런 benefit, 혜택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끝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점에 대한 그 좀 강한 의지 이런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을 이제 견제해야지만 또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될 테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짧습니다. 자세한 번역 내용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퇴근하고 와서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입시철이라 나름 되게 바쁘거든요. 중학교지만 그래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되게 하면서 명함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 명함을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한번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 명함의 뒷면이에요. 그 명함을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으나 뭐 앞면은 뭐 제 그 소속된 학교나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이 뒷면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재미삼아 그 명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언제 다 쓰나? 이거 다 쓸 때까지는 이걸 해야 될 텐데, 그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도움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무튼 지치지 말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지치지 마시고 영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